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실전 경매 사례 분석 특강 13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실전 경매 사례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실력이 많이 배양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상속인들은 배우자도 있고 직계, 비속, 자녀들이 주로 상속을 받는데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정을 해서 협의 상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법으로 정한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속받은 재산이 일반적인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분쟁이 많을 때 이렇게 상속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 법원에다가 경매,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즉 상속인들이 소유자이면서 채무자이면서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소유자이면서 채무자가 빚을 진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그 실질적인 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건데, 이 형식적 경매는 소유자이면서 채무자이면서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소유자이면서 상속인이 채무자이면서 상속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인들이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데 이때 이 경매는 의무경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경매면서 의무경매가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청산을 위해서 형식적 경매를 한다. 쉽게 표현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노하우다, 이런 얘기고요.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이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서 형식적 경매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14 타경 10484가 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개가 되겠고요. 매각기일은 지나간 물건인데요. 이미 매각이 되었죠. 2015년 1월 21일 날 매각이 된 겁니다. 매각기일은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날이 되겠죠. 소재지를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601의 1번지. 여러분, 601의 1번지는 앞에 있는 번지수는 본번이 되겠고 1번지 뒤에 있는 번지수는 부번이 되겠죠. 물건 종별은 대지입니다. 그 대지 후에 건물이 없는 땅은 나대지라고 하지요. 토지 면적은 111제곱미터니까 한 33평 정도 되겠네요. 매각 물건은 토지 매각. 사건 접수는 2014년 7월 4일입니다. 이 사건 접수는 2014년 7월 4일은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날이 되겠죠. 소유자 유씨입니다. 채무자도 유씨. 채권자도 유씨. 그래서 여러분 경매 물건 보면서 소유자와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바로 형식적 경매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입찰 방법은 기일 입찰. 당일날 입찰하고 당일날 개찰하는 것이 기일 입찰이 되겠고요. 감정가는 2,197만 8천원입니다. 2,197만 8천원이고 최저가는 지금 49%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한 번 유찰되게 되면 30%씩 저감이 되니까 100%에서 70%, 다음 유찰되면 49%, 다음 유찰되면 34%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49%가 1,077만 원인데 보증금입니다. 원래 여러분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30%가 나왔어요. 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법원마다 다른데 이렇게 매수 신청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10%가 되는 게 원칙인데 최저가의 10%인데요. 이렇게 매수 신청 보증금이 20%가 되고 30%가 되는 것은 재매각 사건입니다. 재매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놓고 대금을 미납한 거예요. 잔금을.
그래서 다시 경매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재매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강의했습니다. 입찰 진행 내용을 보니까 1차에 2014년 11월 12일 날 2,197만 8천 원인데 유찰됐습니다. 2차 1,538만 5천 원 유찰이 되었고요. 3차에 2015년 1월 21일 날 1,077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낙찰이 되었죠. 얼마에 낙찰됐나요? 1,560만 원입니다. 1,560만 원에 낙찰돼서 70.98%에 낙찰이 됐는데 한 명이 왔잖아요. 그런데 대금을 미납했어요. 미납을 해서 미납을 하게 되면 다시 경매가 나옵니다. 그러나 미납한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해서는 다시 경매에 응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매각이 되면은 매수 신청 보증금은 20% 내지 30%가 되는데 여주지방법원은 3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4차가 나왔죠. 4차가 2015년 4월 8일 날 1,077만 원 최저가로 다시 나왔는데 누군가가 만 원을 더 썼네요. 1,078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49.05%에 낙찰이 되었는데 입찰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월 8일 날 낙찰이 되었으니까 매각일이니까 매각 허가 결정은 일주일 후니까 4월 15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 기한은 2015년 5월 21일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잔금을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특별 송달로 보내는데 이게 바로 뭐냐?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입니다.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를 보내면은 여러분들은 납부 기한이 언제입니까? 5월 21일까지니까 5월 21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언제 대금을 납부했나요? 2015년 5월 7일 날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배당이 이제 그러면 대금 납부했으니까 법원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하겠죠. 배당기일이 채권자들에게 배당기일이 2015년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끝나면 이 사건은 배당이 종결됩니다. 배당 종결되면은 역시 6월 3일 날 배당이 종결되면은 보존계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자, 물권 현황은 감정원은 세터 감정평가가 2014년 7월 24일 날 감정평가했고요. 목록은 토지고 집원은 교평리 601의 1번지가 되겠고요.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다음이나 네이버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이 떠요. 그러면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게 되면 뭐 2014년 1월 1일 날 뭐 개별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20만 2천 1회배당 20만 2,300원이고 곱하기 111제곱미터니까 2014년 1월 1일 개별 공시지가는 2,245만 5,300원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고시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2,245만 5,300원인데 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게 낙찰받으면 좀 유리하겠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및 지구를 보니까요. 이게 토지 이용 계획에 뜹니다. 이 지역은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관리 지역에서 제일로 좋은 게 계획관리라고 그랬죠. 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도 아니고 농림 지역도 아닌 중간 지역이 관리 지역인데 관리 지역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보존관리가 있는데 제일로 좋은 땅은 계획관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계획관리 지역은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계획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부족하면은 이 계획관리를 개발하고 또 이용해서 말이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바로 계획관리다.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40%가 되겠죠. 토지 면적이 있다면 40%까지 건물을 질 수 있고 용적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과거에는 제1종 지구단위, 제2종 지구단위가 있었는데 폐지되고 그냥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통합이 되었는데요.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좋은 지역입니다. 이거는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하는데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면서 그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면서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봐서 지가가 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를 보니까 여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보존권역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자연보존권역은 어디가 됩니까? 양평, 가평, 여주, 장호원, 이천 이런 지역이 바로 광주까지, 경기도 광주까지가 되겠죠. 자연보존권역입니다. 양평, 광주, 또 가평, 여주, 이천, 장호원 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보존권역인데, 사실은 수도권에서 개발 행위가 가장 이루어지는 지역이 양평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강화군이 개발 행위가 두 번째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양평에는요 전원주택 단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지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강이 가깝죠.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입니다. 법률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 일권역이 되겠습니다. 강상면 면사무소가 있고요.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단독주택과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촌 칠학지대가 되겠고요. 본건까지는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나 인근에는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면서 대중교통 사정이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라는 건 뭐 멋대로 생긴 것이죠. 부정형 토지로서 동하양 왕경사지며 현황은 나대지 및 일부 나대지인데 일부는 전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측 및 서측으로 폭 2m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기준 시점 현재 미개설 상태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도로법에 도로는 없고요. 현황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4년 10월 13일. 만약에 채권자들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자, 토지 등기부를 좀 보실까요? 소유권 이전 매매 2011년 8월 22일 날 박 씨가 소유권 이전했네요. 거래 가격은 3,500만 원에 2011년도에 사가지고 양평군으로부터 압류당했습니다. 양평군에서 압류했다는 것은 지방세를 못 내서 압류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압류가 제일로 빠르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네요. 여러분, 압류는 갑부에 들어가죠. 갑부에 들어가는 거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 다 갑부에 들어가는데요. 자, 말소기준 권리가 압류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박 씨로부터 상속을 받았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상속이죠. 유 씨가 상속받았는데 아마 이거는 배우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자녀들이 있어도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이렇게 단독으로 협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인데 유 씨가 상속받았고, 네 번째, 이 유 씨가 법원에다가 의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형식적 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등기부상에 제일로 빠른 게 뭡니까?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그리고 전세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거나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고 그랬죠. 등기부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 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낙찰받게 된다면 몇 건을 말소시키면 되느냐? 압류하고요. 그리고 의무경매만 말소시키니까 2건만 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형식적 경매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낙찰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제 소유자가 유씨고 채무자도 유씨, 채권자도 유씨인데, 이렇게 채권자가 유씨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일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형식적 경매입니다. 형식적 경매는 의무경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채권자는 누굽니까? 양평군이죠. 양평군이 압류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지방세니까 지방세는 배당금을 받겠죠. 일반 채권자들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라는 말을 쓰지만 이런 국가기관은 법원에다가 교부 청구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양평군이 법원에다가 교부 청구해서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씨는 누군가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양평군이 교부 청구 받아가고 나머지는 유씨가 다 배당을 받게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흔치 않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처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해서, 즉 의무경매가 되겠죠. 의무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이 되면은 그 낙찰받은 금액을 가지고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속받은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바로 형식적 경매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실전경매 사례 분석, 지금 오늘까지 13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1강부터 꾸준하게 들어보시면 많은 실력이 배양이 될 겁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경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때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재산, 재테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부지런히 학습하셔서 내년에 좋은 기회가 올 때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